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박종희입니다. 저희 팀에서 발표할 주제는 국어사의 통합형 핵심 역량 평가 도구 개발 및 시범 적용 사례입니다. 사실 이 이제 발표는 저희가 핵심 역량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이제 나온 산출물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국어 사회의 어떤 평가 도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총 5파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연구는 사실은 이제 총 3차 연도로 계획된 연구 중에 올해 2차 연도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역량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3개년의 이제 목표고요. 작년 1차 연도는 사실은 핵심 역량 평가가 무엇이고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이런 설계 그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제 1차 연도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설계를 중심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교과 개별, 교과 독립으로 진행되는 교과별 핵심 역량 평가 도구의 이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런 평가 도구가 이제 이렇게 담길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은 전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또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차 년도에는 이제 그런 프로토타입을 이제 실제 이제 시스템으로 더 이제 현행화시키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 개별, 뭐 국어, 수학, 과학 이렇게 개별 평가 도구 외에 올해는 교과를 통합해서 핵심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거를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두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차 연도에는 저희가 1차 연도, 2차 연도에 개발했던 모든 이제 교과 개별형, 교과 통합형 평가 도구를 모두 종합해서 학교 현장에 실제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이걸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밝혀내고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게 3차 연도 연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2차 연도에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오늘 발표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지만 국어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평가 도구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과 통합형 핵심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하나 더 나가서 그러한 방법을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올해 초기에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이 사실 여기 이제 표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법도 마련해야 되고 이거를 컴퓨터 기반 시스템에 어떻게 구현하고 평가 도구, 문항이라는 거를 컴퓨터 기반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이제 항목들이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핵심 역량별로 교과 통합형 평가 도구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그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핵심 역량과 연계된 이제 교과 역량. 우리나라는 2015 그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핵심 역량보다 더 구체화돼서 교과 역량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에서도 이 교과 역량을 밝혀내고 이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들 분석해서 유사한 어떤 교과 역량을 선정해서 교과를 통합하는 방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탐색해서 통합가는 교과를 탐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이제 더해서 채점과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교과 통합형이 아니고 교과 개별형 평가 도구에서도 이제 관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뭐 수동 채점, 자동 채점이 다양하게 다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수동 채점의 경우에는 채점 기준이나 이런 수준 진술문들이 더 구체적으로 개발이 돼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건이 됐던 게 저희가 통합형 핵심 역량 평가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 예를 들면 평가 문항 하나 또는 동일한 평가 과제로 도출된 학생 답안을 활용해서 두 개 교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평가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시스템에 쌓여가면서 나중에 후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종합돼서 각각 교과의 교과 역량보다 더 상위 차원에서 핵심 역량 또는 핵심 역량에 준하는 더 상위 차원에서 어떤 결과가 보고되고 피드백이 제공돼야 된다는 그 부분이 이제 또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 1차 연도에 더해서 저희가 조금 초점을 둔 게 피드백 방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연구가 이게 핵심 역량 평가를 그냥 단순히 뭐 지필 기반의 검사나 어떤 역량 검사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학교 현장의 교실의 교과 수업과 터에서 과정 중심 평가와 함께 이제 핵심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게 지금 이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 학생들의 피드백을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연구의 주요 고민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평가 도구를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제목은 저도 지금 국어사회 통합형 평가 도구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과제가 핵심 역량 평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교과는 후차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핵심 역량 중에서 저희가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주요 평가 요소를 추출하고 이 평가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교과들이 관련되게 통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표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6대 핵심 역량별로 다 이렇게 통합가는 교과의 예시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릴 이제 내용은 대표적으로 의사소통 역량 중에서 통합가는 교과 중에서 국어와 사회,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과 통합 가능하지만 국어, 사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다양한 언어 매체를 활용한 표현 및 이해, 타인과 협력 및 상호작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 그 다음에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 이런 세 가지 이제 평가 요소에 초점을 두고 국어와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이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국어사회 그래서 통합형 평가 도구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 도구를 이제 컴 기반 도구로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를 작성해서 이제 평가 도구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평가 도구는 그냥 한 차시에 뭐 문항으로 검사지처럼 이제 구성되는 형태가 아니고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하고 연계해서 과정 중심 평가의 수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각 차시별로 도구의 어떤 문항과 평가 과제들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회 외에 다른 이제 도구들도 모두 그 컴퓨터 기반으로 문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차시별로 각 과제와 문항 유형, 기술공학적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국어사회 통합형 평가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에는 이 과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조별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을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을 선정하는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2차 시에는 이제 사회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주어지고요. 3차 시에는 이제 온라인 게시판 토론하기 과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토론을 하면서 국어과의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에 사회과의 의사소통 역량을 동시에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에는 그 토론이 끝나면 학생들이 자기평가 또는 동료평가들을 하면서 국어과의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 그 다음에 사회과의 어떤 협업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차 시에 이제 평가 도구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게 결과물이 실제 시스템에서 만든 이제 평가 도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면 가장 효과적인데 지금 저희 여기 발표 환경이 제가 컴퓨터를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지금 이 사이트는 크롬으로 접속할 때 가장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이제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과제가 들어가면 뭐 국어 사회 외에도 모든 과제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 과제 미를 보기라고 해서 과제가 이제 어떠한 과제를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토론을 하면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2호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마을이라는 이제 가상의 마을을 설정해 놓고 도심 재활성화가 이제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이 논제를 가지고서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토론을 하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 게시판 토론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때도 사실은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론이라는 게 컴퓨터 기반으로 하려면 실제로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오프라인처럼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녹화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채팅으로 토론을 하고 그 채팅 기록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은 실제 녹화해서 평가를 하거나 채팅방에 있는 그 내용을 녹화해서 그 내용을 평가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은 그 토론이라는 실제성은 반영하기 좋지만 나중에 평가 채점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토론이 가장 이제 평가 상황과 채점까지 고려했을 때 적절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4명이 한 조가 돼서 입론, 교차 질의, 뭐 질의답변, 최종 변론식의 이제 역할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역할을 선정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시범 적용할 때 각각 학생 4명이 있으면 이 4명이 각자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한 학생이 이제 이 역할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3명의 그 노트북에서도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선정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각각 모둠에서 이 논제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컴퓨터 조에서 한 명의 학생 컴퓨터에서 이 찬성 반대를 클릭하면 이거는 전체 그 학급의 조에 다 같이 공통되게 정보가 뿌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부분 핵심 역량 평가 도구가 조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사실 인터넷 기반으로 이게 단순히 그냥 컴퓨터만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그 조나 아니면 조원끼리도 동시자발적으로 이런 정보가 다 공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각 조에서 찬반을 정한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사회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논제가 지금 하늘마을의 도심 재활성화가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 여기 보시면 자료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이게 이제 허니콤 보드라고 하는 건데 이 허니콤 보드에 각각의 이제 자료를 읽고 파악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명이 한 조가 되면 그 4명의 학생이 여기 시행 전에 뭐 마을 모습, 시행 후의 마을 모습, 그 도심 재활성화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이런 것들 나누어서 각자 키워드를 입력하자. 그러면 4명이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 4명이 한 팀이 되면 그 학생들이 서로 작성한 내용이 다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제에 대해서 이제 자료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제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앞에서 이제 자료를 허니콤 보드로 정리한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또 다양한 또 다른 자료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 자료를 읽고 나중에 토론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그 입장에서 이 게시판에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게시판에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 이 자료들은 그 4명이 한 팀이 되는 그 조별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조원끼리는 그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계속 서로 확인하고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본격 토론이 진행될 때 이제 학생들이 보게 되는 화면인데요. 여기 뭐 우리 모둠이 수집한 자료 정보 목록 이런 것들이 게시판하고 연동이 돼서 다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 제목에서 학생이 작성했던 내용들이 다 팝업으로 뜨면서 나중에 토론이든 아니면 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이든 이런 데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 게시판에 애들이 아까는 뭐 토론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 목록, 그다음에 여기는 뭐 입론과 교차 질의를 하기 위한 준비, 상대방의 입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게시판하고 연동되면서 좌측에 뜨고 이 내용을 클릭해서 확인하면서 각각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입론하고 교차 질의하고 교차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주장을 이제 강화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계속 게시판으로 이 토론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판 토론이 마지막 단계까지 다 완료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이 주어진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자기 평가도 하고 동료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 기준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상중하로 체크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아니면 개선할 점 이런 거를 적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에는 4인이 한 조였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여기 다른 친구 3명에 대해서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친구에게 배울 점이나 개선할 점을 이제 작성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요 다음 화면에서 각각 그 친구들에게 동료가 평가했던 그 내용들이 다 뿌려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종의 가정 어떤 피드백의 역할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은 그 토론이 다 되면 그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하늘마을의 도심 재활성화에 대한 어떤 제안서를 쓰게 해서 이제 이 과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 이런 4, 5차 시의 어떤 분량으로 과제가 진행되면서 국어과의 뭐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사회과의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이제 같이 평가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시범 적용을 했던 화면인데요. 사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범위보다는 대폭 축소해서 시범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국어사회는 저희가 대전에 한 중학교에 좀 양해를 구하고 오프라인 형식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시범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별 활동이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서 이제 4명이면 4명의 무덤을 구성해서 각각 노트북을 켜놓고 자유롭게 의사소통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과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렇게 자리를 떨어뜨려 놓고 대화를 좀 자제시킨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오프라인에서 시범 적용한 거지만 거의 반은 온라인 적용 같은 그런 지금 방법으로밖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지금 통합형 교과에서는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만 원격 형태로만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시범 적용을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스템을 현재의 어떤 원격 수업 환경, 온라인 그 수업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 가능성을 또 엿보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화면도 학생들이 이제 사이트 접속해서 각자 아까 허니콤 보드를 작성하는 화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뭐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좋았다고 응답했던 게 이런 댓글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다른 동료가 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말로 뭔가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에 서로가 좀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 토론을 완성해 나가고 자료를 분석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본인들은 가장 유용했다라고 응답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댓글 기능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채팅 기능을 넣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원격 수업 상황에서는 거의 토론 수업이나 토론 평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상황들을 좀 우리가 개선하고 실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설문 결과는 자료집에 넣어놨고요. 여기는 학생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좋았다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이제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컴퓨터를 활용하게 하니까 즉각적으로 뭐 토론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를 검색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이제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손으로 뭔가를 쓰게 하는 것보다 컴퓨터 타이핑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훨씬 자기들이 편했다. 왜냐하면 컴퓨터 타이핑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상당히 학생들의 그 작성하는 양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고 즉각적으로 수정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훨씬 이런 부분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비대면 수업에서도 토론 수업이 가능할 수 있어서 유용하였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뭐 학생들이 지금 댓글 기능이 있긴 하지만 댓글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타이핑에 서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위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통합형 핵심 역량 평가 도구가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학교에 거의 전면적으로 시범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뭔가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 방안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국어사의 통합형 평가 도구, 그러니까 이런 핵심 역량 평가 도구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이제 구안하는 게 내년도에 이제 초기에 할 수 있는 주요한 그 연구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제시한 거는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두 가지를 다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도구를 개발하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처음에는 이게 다 오프라인 수업 그 교실 현장에서 쓰는 오프라인만 가정을 해서 만든 도구였는데 실제 올해 저희가 원격 수업 상황이나 아니면 원격과 등교를 좀 섞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 시스템이 충분히 지금의 학교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좀 확신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지금 쌍방향 원격 수업에서 도출되는 어떤 많은 평가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물들을 실제 점수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서 학생이 직접 본인의 이제 얼굴이 노출되면서 뭔가 수행을 한 기록물들은 평가에 반영이 되지만 뭐 그냥 독후감을 써서 제출했다거나 이러면 그 학생이 실제 타이핑하는 거를 보지 못한 이상은 그 결과물은 그 학생이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 때문에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런 원격 수업에서 발생하는 평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실제 점수로 반영하는 것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교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몰아서 모든 평가가 사실 수행형 평가가 이루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의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과제에 이런 뭐 4차시, 5차시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 중심의 어떤 컴퓨터 기반 그 역량 평가 과제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니까 저희 과제 중에서 예를 들면 1차시, 2차시, 3차시 그러니까 토론을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토론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토론 학습, 토론을 방법으로 하는 교사 학습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지만 충분히 교사 학습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토론이 다 끝나고 저희가 마지막 4차시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런 과제는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는 컴퓨터상에서 만들어진 제안서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실제 썼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서 4차시의 제안서 쓰기는 등교 수업을 하는 날 컴퓨터 기반으로 컴퓨터실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활용해서 제안서를 쓰고 교사가 그 학생이 직접 썼다는 거를 관찰하는 전제에서 수행평가로 점수를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저희가 올해 개발한 국어사회 통합형 평가 도구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의 어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이제 교차되는 이런 지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각 저희가 만든 모든 평가 도구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적용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학교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고 저희 평가 도구가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또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